많은 분들께서 이번 SK텔레콤 사태에 분개하셔서 SK텔레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 검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링크 그런 데가 원래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니, SK텔레콤 비싸기만 하고 가격은 인하 안 해주고 서비스는 별로 좋지 않은데 사고도 터지고,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분패를 걸린 사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영상들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내용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아주 법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SK텔레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SK텔레콤 및 그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 번째, 피해를 본 고객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네 번째, SK텔레콤과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을 위반한 건가요? 근본 SK텔레콤 사건에서 SK텔레콤은 크게 두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크게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과 같은 본질적으로 평소 수행했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과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SK텔레콤이 정보통신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위에서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의무인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것이 이번 사고가 발생하여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신고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기사들 그리고 다른 영상들에서는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정보통신망법에도 개인정보 관련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2020년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모두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법인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쓴 기사들과 영상들이 많던데 제가 이번에 최신법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SK텔레콤은 사후적으로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작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는 즉시를 SK텔레콤이 침해 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와 국회 청문회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변명이 될 수 없고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법으로서 요구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주체, 즉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만약에 1,000명 이상의 유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 SK텔레콤은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를 하였지만 지체 없이 고객들에게 통지한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오히려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비하였던 고객 통지를
지시하였다고 하네요. 정리해보면 SK텔레콤은 근본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된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 조치와 같은 SK텔레콤이 본질적으로 수행했어야 했던 의무 위반과 이 사고 발생 이후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고 등 조치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SK텔레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SK텔레콤 사태에 분개하셔서 SK텔레콤 법인 자체 또는 그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SK텔레콤 그리고 그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이 두 법은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주인이 집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가 SK텔레콤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랑 매출액이 3%가 있으면 낮은 걸로 아니 둘 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3% 이하의 과징금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3조 될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부과 가능해서 몇천억이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형사처벌, 그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의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를 지체 없이 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법인 및 그 경영진이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만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유심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어떤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집단소송, 단체소송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집단소송, 단체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특수한 소송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사태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제기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단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국내법상으로 집단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증권 관련 소송뿐입니다.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관련 사건의 하나여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본 SK텔레콤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특정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전부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 관련 피해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각 개개인의 피해 규모는 경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피해자가 그 판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에 반하여 단체 소송은 특정 소비자 단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 소송은 집단 소송과 달리 피해자 개개인들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은 집단 소송과 같이 바로 법원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먼저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거부할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본 SK텔레콤 사건에서 단체 소송도 피해자인 고객이 직접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은 다 거짓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 SK텔레콤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은 엄밀히 법적인 의미에서의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는 공동 소송일 뿐입니다. 물론 근본 SK텔레콤 사건 소송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완전히 동일한 평범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 즉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피고, 소를 제기당하는 사람의 기책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또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SK텔레콤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 피해자 입장에서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인 피해자가 당연히 SK텔레콤과 같은 거대 기업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과실은 SK텔레콤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개인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 손해배상금이라는 개념으로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SK텔레콤 사건의 소송도 일반적인 공동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은 SK텔레콤이 관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만약 SK텔레콤이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개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만약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권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보셨고 그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을 초과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동소송에는 공익성을 띠는 게 아닌 거네요. 공동소송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PD님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던진 돌멩이에 동시에 맞았어요. 그러면 저희 둘이 그냥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가 공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보다 좀 더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피해를 받긴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투입해서 법정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집단소송, 단체소송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얻는 불이익일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으로 소가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거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잘못하거나 대표 당사자가 잘못해서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면 집단소송에서는 그 패소한 효력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한테 다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판례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다 각각으로 판결이 나올까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은 다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저의 사건에선 패소할 수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제 사건에서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법원에서 한번 판단된 내용은 선례로서 존중을 받기 때문에 어떤 소송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유력한 참고 자료로 해서 또다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K텔레콤이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SK텔레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아쉽다라는 생각이 한 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피해자인 고객분들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가 어떻게 됐고 피해 규모 그리고 현재의 대응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보상을 제공할 것에 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고객이 약정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추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추궁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 검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SK텔레콤이 생사 위기에 있고 이 생사 위기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는 법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영진의 결단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재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같은 대기업 그리고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런 해킹 사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안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KT나 LG U+에 비해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투자를 더 적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1등 사업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SK한테는 엄청 큰 일이네요. 지금 스타링크 그런 데가 원래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기간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SK, KT, LG와 같은 중추적인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외국계가 그걸 들어오면 뭐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제공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데는 우리의 통신망을 안 쓰고 자기들의 스타링크 위성으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기존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불만이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지는 게, 아니 SK텔레콤 비싸기만 하고 가격은 인하 안 해주고 서비스는 별로 좋지 않은데 사고도 터지고, 그럴 바에는 나는 싼 외국계 스타링크를 쓰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그쪽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존폐를 걸린 사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아무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와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법조인인 이상 형사처벌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같은 통신기업은 국가의 기간 사업을 담당하는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사업을 독과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안전 조치,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도입되면서 만약에 회사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회사와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니 회사와 경영진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앞으로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 사업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 산업 전체가 통신망의 안정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